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영화 이야기하러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의 시네마 쭉!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아 네, 머리 반갑습니다. 깔끔하네요. 아, 네. 보기 좋습니다.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했습니다. 깔끔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사문 TV 대기자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고요. 미치광이 최강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영화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작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신작은요. 이 데시벨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데시벨. 네, 한국 영화 데시벨이고요. 황인호 감독의 작품이고 나오는 등장인물은 배우들은 김래원, 김래원, 이종석, 정상훈 그리고 뭐 박병은, 이상희, 조달환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중에 또 차은우라는 배우도 차은우 그 잘생긴 사람이요? 네, 있습니다. 아 진짜 잘생겼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역사상 제일 잘생겼을 겁니다. 역사상 나 그렇게 봐요. 차은우가 역사상 제일 잘생겼다. 아, 그래.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네. 이종석이 잘생긴 친구잖아요. 아유 근데 차은우를 딱 보니까 아이. 이종석이 그냥 안 보이는. 그러면 그건 있어요. 뷔 네. 씨랑 차은우 씨랑 누가 더 잘생긴 거예요? 누구랑 누구요? 뷔. BTS의 B랑 네. 아 그래 B 왜? BTS 아 그래. B로 형 그냥 마지막에 논란 만들 필요 없잖아. B 에. 아 차은우 씨가 근데 그렇게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진짜 이거는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화려하고 예쁜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좀 유독 안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은우 씨는 그런 걸 뛰어넘더라고요. 뛰어넘어? 아니, 그냥 와. 뭐 그냥 차은우더라고요. 와 진짜 놀라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데시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시벨이라는 영화는 영화의 시작은 잠수함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강도영, 김래원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 잠수함의 부함장 이렇게 얘기하나요? 중령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어두운 분위기에 있었고 뭐 여기저기 뭐 불려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에서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나면서 폭발해 버린 주택.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 상황이 뉴스에서 막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도영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연락이 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이게 뭐냐면 이 폭탄은 소음이 커지면 터지는 폭탄이다. 그러니까 범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커지면 터지는 폭탄이고 다음 목표는 축구 경기장이다. 거기는 소리가 무조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도영은 사태가 뭔지 파악하기도 전에 사건에 휘말려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처음에 비밀이겠지. 소음 반응형 아직 그거는 형 주인공도 모르니까 그거 비밀이겠지. 소음 반응형 폭탄이라는 이 무기에 대응하면서 이제 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은 왜 이 폭탄 테러에 휘말리게 되는가? 그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데시벨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사운드 테러 액션을 표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운드에 의해서 테러 액션인데 그 축과 또 하나는 그 지금 왜 그런 전화가 걸려 김래원한테 왜 전화 왔나? 그거가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그 어떤 액션을 보는 맛과 그 드라마를 보는 맛이 있는데 뭐 거기서 뭐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다 각자 달라지겠죠. 그럼 뭐 혹시 뭐 주제 의식이 뭐 층간소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층간소음 문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 네. 축구장에 예를 들면 이 김래원의 뭐 가족이라든지 하여튼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누군가가 또 있어요. 왜냐면 그 그게 이후에 나옵니다. 형 왜 그래 자꾸? 아니, 그게 이분들한테 왜 덫을 놔? 축구장 그 이후 아 그래요? 축구장 이후 네, 축구장 이후에. 네. 아니 이 영화가 그 시놉시스만 얘기해도 궁금하게 만들긴 하네.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게 왜 궁금해지냐면 이게 어. 소재가 이게 오락 영화 소재 치고는 저는 뭐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니, 소재만 보면요. 오. 왜냐면 이게 폭탄이 이게 소리만
커지면 터지는 폭탄이다. 근데 이걸 숨겨놨다. 근데 거기가 축구 경기장이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이게 터질 건지 안 터질 건지, 그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그 소음을 어떻게 그리고-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김래원인지. 잠수함에서 있던 군인에게 어. 이게 왜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리고 영화가 재밌어요. 재밌어? 초반은 재밌어. 우와. 초반까지만. 근데 코로나 때 같으면 사실 축구장에서 응원 못했잖아 소리 지르고. 어. 그거 혹시 코로나 배경은 아니겠지. 아 그런 배경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런 배경은 아니고요. 김래원이 혹시 그 군 시절에 해군 시절에 네. 잠수함에 있던 후임한테 조용히 닥쳐 씨! 나처럼 그렇게 해서 그 후임이 그 가슴에 응어리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약간은 그래도 약간 어느 올드보이식으로. 정도는 조금은 다가갔어?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다가갔습니다. 왜냐면 그 내가 이런 야, 너 오늘 왜 늦었어? 아니 제가 닥쳐 임마 말하지 마. 너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최욱의 목소리 크기에 반응하는 폭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극적인 사연들이 이제 이렇게 뭐가 있구나. 펼쳐지는 올드보이처럼. 건데, 네, 뭐 펼쳐지는. 재밌을 건데요. 것 같은데. 재밌는데. 네, 나름 재미는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운드 테러 액션이라는 측면보다 네. 그 인물들 개개인 캐릭터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기자 캐릭터도 나오거든요. 기자 캐릭터. 네네, 얼떨결에 기자 캐릭터도 나오고 네. 또 국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요원도 나오고 또 굉장히 다층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그 캐릭터들의 그 선택 이런 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네네네. 아. 네, 그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테러이다 보니까 조금 개인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개인은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그런 질문을 좀 던져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인 가령 뭐 기자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기자하고 다른 좀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특종 전문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특종에 미쳐가지고 막 환장하는 이런 기자와는 다른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뭐 기자성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그 정상훈 씨가 굉장히 아주 코믹 연기를 잘 펼치고 코믹 연기 네, 잘합니다.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 점. 네네. 너무 재밌었고. 야, 이거 정상훈 씨가 그 양꼬치엔 칭따오 예, 부분인가? 네. 양꼬치 찐샤오. 네. 그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저 최강희 평론가님 아예 뭐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예. 예, 안 보고 올 수. 당연히란 말은 안 어울립니다. 그동안 안 본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죠. 한 번인가 안 보고 왔어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늘어지나. 네. 이 영화는 사실 이렇게 리뷰할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이렇게 재밌다는데. 싱거워요. 그러니까 싱거워? 예, 영화가 뭐 어차피 라이너도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앞으로. 아니야. 끝났어. 쟤는 평.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해야 돼. 아직 안 끝났어요. 저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예, 영화가 그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래? 이야기에. 그래서 이게 퍼즐을 맞추다가 만 것 같은. 물론 이제 감독은 시나리오에다가 그런 저기를 넣겠지. 다 연결하는 넣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뭐 어떻게 전달을 아주 방점을 팡 찍으면서 전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게 슥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떤 관객들은 뭐라 그런 거야? 대사가 또 안 들려요. 대사가 또 잘 안 그러니까는 들리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도대체 저 상황이 왜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축구장에 왜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연성 부족.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미스터리가 풀리죠. 누가 왜 어떤 동기가 나올 거야.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그냥 익숙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눈물 코드로 이제 가요. 예. 싱거워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저는 뭐 좋다. 좋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슬픈 어떤 최근의 현대사의 비극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시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전달해야지. 영화는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착착착착 가야 사람들이 짜릿해지거든. 자, 전찬일 평론가님 정말 헛소리 오래 들었습니다. 개연성 부족이라는 그렇지. 말이 잘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개연성 부족.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나오는 결국에는 어떤 사연에 의해서 뭐 크게 보면 사적 복수를 해가는 영화인데 개연성 부족보다는 그 사적 복수가 어떻게 관객한테 오냐의 문제죠. 저거는 설득력. 그런데 개연성 본인이 예를 들면은 가장 위험한
공공장소에서 자기가 위협을 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개연성 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근데 그렇고요. 여기서 네, 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데시벨, 네. 사운드 테러. 음. 네. 왜 사운드로 테러하는데? 왜?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가네. 그게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면 폭탄이 터진다는 게 그냥 단순한 설정,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고 한다면 너무 싱겁다는 거지. 그게 어떤 이 주인공의 직업이라든가 이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그것 한다면 때문에 원한이 쌓였다든지. 예. 그렇다면 그게 왜 소리로 테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소리야. 참. 그리고 뭐 부산에서 그 프로축구 선수들 이거 하는 축구 경기장에서 왜 대한민국이 나옵니까? 그 응원 소리가 그 나오면 안 되잖아. 아 프로팀 간의 경기에 국가대표가 아닌데. A 매치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마 아니, 그거는 뭐 저는 대한민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응원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응원인데 제가 가만히 아니 들어보니까 응원 정도가 아니고 응원 정도 아니지. 그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무슨 경기가 벌어지든 네. 그 안에서의 그 응원전이라는 그거까지 거는 무슨 그럼요. 개입하냐. 아니 근데 응원전이 네가 왜 그걸 얘기해? 소리를 따다가 붙이면 제대로 붙여야지 대한민국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럼 미국이냐 임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국가대표 그 A 매치가 A 매치가 아닌데 그 저기 프로팀끼리 하는데 누가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것도 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것도 꼬투리 그거에 잡으면. 대상이 되는 그게 거예요. 바로 그 작은 나는 디테일이 지금- 영화의 리얼리티를 죽여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 깐깐하다, 하나라도 깐깐해. 문제가 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깐깐하다. 영화를 대충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보면은 끝도 세상에 없지. 그 살아남을 영화가 그러니까 난 어떤 그렇게 게 있을지 디테일에 모르겠는데. 집착하게 되면 그거는 숲을 보지 못하고 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지난주 다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너한테 너는 임마 어려서 그런지 영화를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냐? 아유 저 근데 이제 멍청한 놈. 나무를 안 그렇게 보시고 이 하셨습니다. 껍질의 그 미세한 걸 좀 보고 계시니까 그럼 라이너의 숲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이너는 근데 어떤 숲을 저는 정말 보셨습니까? 뭐 이 영화 보면서 전 참혹한 기분밖에 들지 않아요. 참호까지가 아까 그렇게 그거는 앞부분이 재밌었다는 거. 아니 영화가 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나눴을 때 아니 저 좀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요거 듣고 하세요. 이 듣고 아니, 하세요. 전반부는 왜 왜 이렇게- 말을 끊고 아니 듣고 해. 내가 어른이다. 전반부가 괜찮은데 후반부가 나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어. 참혹하다라는 거는 어느 한 지점에서도 인정할 게 없을 예, 때 너 평론이 참혹하다 이놈아. 그럼 이렇게 아니, 말씀드릴게요. 뭐 그냥 앞부분 참혹한 빼고 지점 얘기하세요. 네, 앞부분 뭐. 빼고 처참하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진짜 이게 터지고 나서 폭탄이 터진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 이후부터 이야기가 진짜 잠깐만. 너무 너 지금 스포했지. 네, 야. 폭탄 터진단 말을 하면 어떡해? 아니 너- 뭐 데시벨이 아니 좀 얘기 좀 할게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결국 이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참사가 있어요. 어떤 참사가 있는데 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어떤 뭐 조직 국가를 말하는 거죠. 국가가 진실을 숨기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 반발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 이야기가 재미없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메시지랑 이 이야기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따로 국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사실 이 표현만 영화를 다를 뿐 비평하면서 저희 얘기하고 이게 어떤 참사가 있는데 이 참사를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비평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중요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감정을 이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영화 특유의 그 감정적인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 오글거려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대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영화는 침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진짜 침몰했다. 동의하기가 힘드네. 동의 못해. 아니 지금 그 사운드 테러가 일어나고 네. 지금 거기서 그 대량 인명이 살상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제 가족의 위험이 접하는데 거기서 그걸 과잉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더 과잉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 왜냐면 그러면 차분하게 거기서 그런 일 벌어졌네 이렇게 되는 내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요 거꾸로 예. 오히려 김래원 캐릭터한테 네. 감독이 너무 절제를 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들고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최강희 씨가 디테일을 얘기했는데 네. 이 영화의 디테일에 놀란 거는 놀랬어. 사실은 그 인물 개개인이
아까 제가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그 선택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중 영화에서의 상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 신선했죠. 우리가 기레기라고도 칭하기도 하는 네. 어떤 기자들, 저는 기레기라는 용어에 동의하지는 네. 않지만은 그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선택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그리고- 하셨잖아 그 말씀.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한 번 더 강조할 수도 있잖아요. 강조는 예를 두 번 들면 반복이다. 위험 앞에서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위기의 순간을 뭐 피한다든 이렇지 않고요. 네. 그 위험을 같이 감수하려고 그러고 국가요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 저는 이런 선택들이 사실은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네. 디테일은 저는 그런 게 뛰어나다고 디테일이 얘기한다고 살아있는 봐요. 영화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그건 좀 억지스럽고요. 네. 아니 그 뭐 대한민국 좀 한다는 게 그렇게 크게 뭐 문제인가? 그게 그리고 문제는 아니죠. 우리 뭐 A매치만 뭐 축구입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프로 디테일은 무슨 아니 관계예요? 그러면 프로 축구에도 대한민국 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케이 그거 좋게 봐줄 수 있으면 뭐가 문제로 보이겠어요. 그냥 네. 제가 보기엔 아니, 문제- 전찬일 대기자님은 그냥 이 영화를 좋게 봐주기로 결심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봐서는 그래요. 그냥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 영화를 좋게 보자. 왜? 그럴 의도 아니 그렇지 아니, 않으면 이렇게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게 쪽이야. 보고 났는데 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은 이 얘기가 성립되는데 그렇지. 보고 나서 모욕적이야. 뭐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음. 아까 말했듯이 캐릭터나 이런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근데 내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가 중요하지. 아쉬운 점 어떤 영화든 미덕과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미덕의 방점을 찍는 근데 거죠. 이제 전 선배는 미덕의 방점을 찍기로 지금 찍었죠. 결심한 거잖아. 그죠? 아니 그 보고 보통- 평가하는 아, 거죠. 네. 아니 이 영화만이 근데 아니고 저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최근 평론가님이 좀 너무 가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궁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정주의적 태도라는 얘기지. 관심법적인 평론은 잘못됐다. 아니 그러니까 운정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한국 영화니까 일단 좋게 봐주려는 그런 그 멘탈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 평단에. 그러니까 우리 영화니까 아니, 이왕이면 그대가- 잘 봐주자. 그대가 그런다고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 아니, 그대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네. 우리나라 평단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와, 그건 문제. 네, 근데- 저 굉장히 동의해요. 동의하고 또. 근데 제가 보기에 전찬일 대기자님의 그동안의 한국 영화에 대한 태도가 네. 그런 온정주의를 보여왔기에 아 그래요? 그럼 예,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 영화도 그런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네. 지금 감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이거 합리적 모욕적이야. 의심을 하고 이건 있는 모욕적이야. 아, 모욕적이죠. 예. 그게 합리적인지 모르겠고 네, 모욕적이야.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시고 네. 그거는 이제 그대의 마음이니까. 그대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오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그 평론 30년 가까이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과거에는 그 흠들 결점들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평론가였다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걸 뛰어넘었죠, 조금 더 이제. 예. 그거를 온정주의라고 뭐 단정하면 제가 네. 그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하셔야 근데 이제 됩니다. 저는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때 네. 단점도 지적하지만은 네. 어떨 때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네. 한국 영화든 뭐 할리우드 영화든 외국 영화든 알겠습니다. 그대들이 뭐 예를 들면은 막 칭찬하는 영화 어떨 때는 또 제가 역으로 맞습니다.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이렇게 일반화시키려는 건 좀 동의하기가 전- 힘드네요. 전재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네. 드는 생각은 네. 그 뭐 영화에서 장점을 말하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되게 평론가로서 너무 좋은 태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하시니까 이게 너무 아 깜짝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뭐가 아니 데시벨을 아니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던질게요. 깜짝. 영화는요 크게 사건 플롯하고 캐릭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서 본 영화 캐릭터들이 우리나라 그 대중 영화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까? 그 점에서 차별성을 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왜 제가 저런 말을 얘기하고 하는지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차별성을 띈 캐릭터는 어디에나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영화에서든 이상한 캐릭터도 나옵니다. 심영래 감독의 뭐 디워라든지 뭐 이런 작품을 봐도 처음 보는 액션을 펼치는 이런 캐릭터도 나오거든요. 야, 저잘 긁네. 심형래까지 안 가도 아 근데 되는데.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야 어허, 캐릭터가 새롭다. 야 심형래까지. 이게 용 CG는 처음 아니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데시벨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했다. 웬만하면 전화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보세요. D1은 D1은 전반적으로 욕을 먹어찍고 욕을 했지만 네. 그 시도 자체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시도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시도가 여보세요. 제대로 원하는 효과를 못 온 거는 맞아요. 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캐릭터의 그 차별성이 개인적으로 와닿기 와닿았다. 때문에 설득력 그걸 얘기한 있었다. 거지 새로웠다. 무조건 신선했다. 다른 맹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얘기한 게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근데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전화 끊을게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재평론가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누가 똥을 쌌는데 이 똥이 건강한 똥이다. 이 똥은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분석을 해주셔야죠. 이 똥이 왜 건강하고 좋은 거고, 이 똥은 왜 캐릭터가 신선하잖아. 아니 근데 라이너가 그 라이너. 반박하는 그 어떤 비하인드 어떤 멘탈리티는 알겠는데 그렇게 비아냥 거리면서 반박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라이너가 아니야. 좀 무례한 놈.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똥이라든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기워라든가 무례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하고 해서 좀 다르네. 사람을 완전히 모욕을 주는 와, 그런 모욕. 방식으로 여기 모욕을 반박하면 느꼈어. 그건 저도 선비들의 그거는 토론이 지금 아니에요. 선배 여태까지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동의가 어려운 방식으로. 야, 이거 이건 시적 인신공격성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노인 연합했습니다. 아니,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신용 잡백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뭐 이런 이 논쟁을 계속 하다 보면 평론가는 왜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것까지 가요. 가야 돼. 예, 도대체 평론가라는 게 왜 필요해? 관객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다 할 텐데. 예, 노인들의 연합.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영화를 뭐 선택할 때 봐라 마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뭐 우리가 보라고 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보라고 하면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런 차원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그 레퍼런스를 드리는 게 그래서 예. 내 레퍼런스가 뭐냐면요. 레퍼런스 발음은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좋아요. 이 영화에서 캐릭터를 네. 제가 조금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대학에서 제가 캐릭터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네. 캐릭터 강단에 서는 얘기는 학습을- 굳이 왜 또? 아니 네.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제 중심으로 영화를 보니까 네. 그 사건 중심으로 볼 때하고 다른 장점이 보인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 거고 강조하신 그게 거예요. 레퍼런스용이에요. 그 네. 사람의 어떤 직업 네. 이거가 캐릭터예요? 플러스 네. 그 사람의 사상, 언행,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네. 어떤 정체성을 보이느냐 이런 게 캐릭터잖아요. 네. 그랬을 그러면은 때 뭐 여기서 굉장히 김대원이나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정상훈 씨가 연기한 그 기자 캐릭터가 거기서 왜 갑자기 갑툭튀 하는지는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정확히는 갑툭튀도 그렇고 네. 그 기자를 데리고 다니는 과정 왜 자체가 데리고 다 가? 말이 안 돼요. 왜 데리고 가냐고. 자, 여기 이게 보면 순간순간 이해를- 연대가 바뀝니다. 순간순간.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저의 어떤 비유에 대해서 선비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뭐 선비들도 좀 비유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캐릭터들 같은 경우도 최강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김래원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전형적이다. 정형적이라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뭐 몇몇 캐릭터가 내가 볼 때 좋아 보였다라고 전철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데시벨의 이 뒷이야기가 네. 캐릭터 하나로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그 라고 저는 정도까지는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 라이너는 라이너는- 영화에서 캐릭터가 얼마나 캐릭터는 반이에요. 영화의 반. 아니 캐릭터가 영화에- 중요하죠. 물론 캐릭터 중요한데 영화의 반이야. 항상 영화의 모든 요소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된다. 네. 뭐 하나만 떼놓고 그것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영화의 반이야. 예. 지금 같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김래원 캐릭터하고 그 정상훈 캐릭터가 왜 맞느냐? 아니 그 축구장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 사건에 얽히는데 그렇지. 그리고 한 사람은 기자고 아 근데 축구장에서 옆에 탁 부딪힌 사람한테 가서 저기 경기를 중단시키래요, 저지시키래요라고 얘기하나 슬슬 이제 다 나오죠 영화 내용들. 그리고 네. 차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게 하고 갑자기 또 정해서 또 당신이 필요해요. 이게 야, 이해가 안 그러면 된다. 사람- 개연성까지 내가 하려면 보니까 영화 이 10시간 사람들은 만들어야 보니까 돼. 그죠? 영화를 네, 잘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모른다니까. 영화뿐이 아니라 소설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러냐를 이런 식으로 따지는 법이 네. 없어요. 제가 처음 봤어. 영어 공부를 40년을 했는데 40년.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떻게 안 가. 이런 식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네. 일반 대중들도 전 하지 않을 방식으로 기자님도 지금 지금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내가 방식이야. 아. 이게. 영화를 40년을 했다. 40년 이런 했어. 말씀은 아니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40년 그렇게 했는데 얘기할 얘기가 아니야. 노인연합 갈라집니다. 전찬희 평론가님이 30년 차 때는 나도 이게 너네 것처럼 이게 했었어. 전형- 그거는 야 내가 60년 살았는데
니들이 뭘 알아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랑 아니, 똑같아요. 뭘 알아? 전형적인 예. 이제 권위에 호소하는 그, 말의 뭐, 방식인 거죠. 권위에 오서 뭐 그렇게 해석됐다면 뭐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오래 뭐 어쩔 수 했다고 없는 권위가 거.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경험도 경험. 마찬가지. 직관적 통찰이 있는 네, 그만하세요. 그- 네. 이 초보도 있는 겁니다. 네, 이 싸움 담을 다 빠졌으니까 그만들 하세요. 네. 자 이제 추천자 가겠습니다. 예, 추천자 갑니다. 얼른 대신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실지 마실지 선택해 주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천자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라이너님이 추천해 주신 폭풍의 시간 제가 봤는데요. 네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동안에. 다 봤던 내용 같은. 내가 이거 다 읽었잖아. 이렇게 갈 거다. 다 맞았어 내가. 근데 사실은 이 폭풍의 시간 네. 작품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흉내냈던 작품들도 아, 있었기 너무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오늘, 주. 네, 추천자. 자, 전차리 평론가님. 네, 저는 어제가 그 순국 소년의 날이어서 그 순국 소년의 날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2019년에 그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유관순 한거 이야기가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 말고도 1919 유관순이라는 다큐 드라마가 한 편 선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거는 그때 뭐 한 10억 정도의 저예산 영화지만 한 115만 명 들면서 네.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 1919 유관순은 거의 묻혔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제가 들어봤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이 영화에 맞춰서 네. 이 날에 맞춰서 보니까 이 영화도 볼만했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유관순 그러면은 너무 유관순 한 사람한테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한거 유관순 이야기 보면은 거기에 그 독방 8호실 독방에는 유관순 외에도 30여 명의 여인들이 같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과 그 연장선상에 봤을 때 이 1919 유관순은 그 몇 명의 그 중요한 인물들 김향화라는 뭐 그 기생을 포함해서 어윤이 권혜라 신명철 등 우리가 그동안 이름을 몰랐지만 또 다른 유관순들의 그런 그 사연들이 네. 아주 잘 네. 소개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좀 아쉬운 거는 네. 너무 말끔히 뭐 분장하고 그래서 음. 그 한 거 같은 맛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잊혀졌던 네. 과거의 많은 유관순들을 상기시키는 그 다큐 드라마라는 점에서는 네. 한번 좀 주목해봐야 네.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차에서 볼 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 아주 그 거룩한 영화라 지금 뭐 댓글도 함부로 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자 최강희님은 여기에 이제 맞불을 놓습니다. 일본 영화로. 아니 일본 영화 아니에요. 제가 뭐 일본 영화만 맨날 보는 건 아니고 그 뭐 최근에 제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좀 꽂혀서 계속 정주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한 101회에 걸쳐서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영화 101 시리즈로 제가 소개를 앞으로 해드릴까. 네. 나름대로 또 컨텐츠를 준비했군요. 전략이 있죠. 전략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101회 출연이 보장되잖아요. 와, 이거 참 그러면 이게 몇 년이야? 최소 2년이죠. 최소 2년. 와. 네, 최소 2년.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영화는 형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형의 이름이 걸리는 거니까 네네네. 정말 진지하게 예.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해야 돼. 이건 중간에 진짜. 그냥 하기 싫어 그만할래 뭐 이런 거. 그럼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의욕은 넘쳐서 1957년짜리 고전 영화인데요. 아무리 오래된 영화라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신작입니다. 1957년에 만든 57년.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 화차시면은 이제 그 망신당하는 겁니다. 이런 영화를 가져왔냐고. 형 첫 회부터 이렇게 옛날 영화 갖고 오면 어떻게 해? 아니에요. 아니야? 예, 반드시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오래된 영화라도 처음 보면 신작이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매부쇼에서 한 거 같아서 저희가 소개를 간단하긴 했었는데 아, 그래요? 걸작 중에 걸작이니까 그것 한번 때문에 했던 회. 것 같아요. 네. 배심원들이라고. 네네네네. 이거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었는데. 네. 아. 그래서 걱정 이거 뭐 이거 워낙 좋은 영화니까 좋긴 좋아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네. 안 할래? 제목 얘기 안 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나이 들면 옹졸해집니까? 아이, 뭐, 참 옹졸합니다. 의욕이 갑자기 확 사가버리네. 12인의 성난 사람들. 아니 12년 성난 사람들은 아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배심원들이 회의하는 거를 쭉 보여주는 건데 배심원이. 한 사람만
무죄라 그러고 12명 중에 11명이 유죄라고 해요. 근데 그 유죄라고 말한 사람들을 다 무죄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씩 격파해 가.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재밌나 봐. 사람들이 네. 다 재밌대. 하나씩 격파해 가는데 이 격파 당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죠.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아 근데 옛날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괜찮아요. 최고.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세련됐어요. 네. 진짜 재밌는 네. 영화. 진짜로? 네, 네. 진짜 재밌는 영화고요. 그리고 네. 이 영화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작년 그 출판계를 강타했던 네. 베스트셀러 네. 라이너의 철학 시사회를 보시면 그한 챕터가 이 영화입니다. 잘 안 팔렸나 봐 책이. 저 인간이다 진짜. 네, 사실 이 영화는 감독이 이 데뷔작으로 베를린 황금검성을 받은 영화예요. 와, 그걸로, 데뷔작으로. 네. 한국 영화는 아직 베를린 황금검성 못 받았잖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 데뷔작으로 받은 데뷔작으로 대단합니다. 왓챠에서 네네. 네. 가능하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는 본인 책 소개한 걸로 마무리 짓고. 이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목만 이게 해주세요.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2022년에 올해 나온 작품인데요. 그래, 좋다 이거.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레마르크의 소설이죠. 그러니까 원작이 있는 거죠. 이건. 원작이 있는 거죠. 네. 이게 1929년인가 30년에 나왔던 소설인데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영화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원작이 세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어. 네, 세 번이나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단하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70년대에 나왔던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넷플릭스판으로 새로 만들었고요. 네. 요즘 현대 이미지에 맞게 어떤 현대 느낌에 맞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진 원작에 비해서는 좀 늘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좋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투 장면 이런 장면의 비중을 높여서 좀 보는 맛을 좀 더했습니다. 아, 좋네. 대신 이제 엔딩에 있어서는 결말에 있어서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 저는 이제 원작파거든요. 원작의 결말이 훨씬 더 네. 근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대신 메시지는 이쪽이 좀 더 강렬하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사실, 네.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독일군인데? 네. 독일어로 이게 진행된다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1930년도에 나왔던 로일스 마이스톤의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한데 서부영 이상. 아카데미 3회 때 작품상과 감독상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영어로 나오거든요. 네. 독일 소설인데 영어로 하는데 독일 이것은 소설인데. 독일에서 독일어로 하니까 네. 훨씬 실감이 나죠. 독일을 또 잘하시나 보네요. 이건, 그러니까 잘하시나 봐요. 독일어를. 아니, 저는 독일을 못해도 동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 이 원래 원작도 이제 독일 네. 출신이에요. 레마르크의 소설이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이제 독일에서 만든 네. 독일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영희 씨 추천작은 없을까요? 영화 못 본다고 지금 몇 주째. 아니, 얼마 전에 참 네. 드라이브 마이카는 봤다. 여기서 추천하셨던. 맨날 얘기. 우리 전찬일 선생님 본인이 만든 것처럼 네. 말씀하셨죠. 아니 전현우 씨 이렇게 요즘에 사는 거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들어진 네, 거 진짜. 같아요. 머리도 막 헝클어. 아이, 이형 힘들어. 네. 예. 하여튼 봤는데 네. 괜찮은데 제가 뭘 못 봤는지 막 정말 그 세 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칭찬하셨던 난리 났었지. 그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 네. 제가 뭘 놓친 거겠죠? 놓쳤어. 맨 프로머스 말씀하세요. 아니 드라이브 네. 마이크. 드라이브 아, 진짜. 드라이브 마이크. 집중하시오. 미안. 재밌는 영화, 진짜 재밌는 영화인 거죠? 아니에요.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라 재미와는 좀 다른 재미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난리 뭐 났었어. 의미심장한 영화. 의미심장한. 난리 네. 났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 태욱 씨 짓겠습니다. 뭐 있나 본데?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